있는데 의문 변성한 것도 문법이에요. 근데 우리말에서 문법 요소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 높임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고 세 번째는 보통 수동하고 사동 얘기하고 네 번째는 부정표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야. 우리말의 문법 요소라고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인용이 있더라고. 보통 인용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피동도 사동이랑 묶여 나오는데 따로 나오잖아요. 니네 보충 교재로는 사동도 준 거야. 이게 같이 해야지 더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이따가 다시 얘기해줄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아마 문제 한두 개 하고 끝낼 거야. 그 다음 주까지 하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높이 표현이에요. 이거 숙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숙제부터 한번 봐봐. 다 올라가. 엄마랑 옷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은 너무 비쌌다. 여기는 없죠? 없습니다. 첫 줄은 없고. 두 번째 줄. 엄마께서죠? 또 두 번째 줄에 어떤 게 높은 표현이지? 하셔서라고 하면 안 돼요. 정확히 합시다. 이거를 내가 이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정확히 쪼개야 돼요. 그리고 쪼갤 때도 이런 줄서 다 해야 돼. 이거는 뒤에 뭐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놨을 때 어떤 게 높은 표현이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게요. 그때 손님 이 옷은 지금 사시면 할인되십니다라는 소리가 틀렸다. 그러면 이것도 뭐 높은 표현은 맞고 또 뭐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되십니다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일단 다른 거 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엄마를 간절하게 바라보았고 엄마께서는 결국 지갑을 이것도 여시 없다죠? 열다 시 없다니까 얘도 시예요. 시만 할게요. 시. 집에 와서 아빠께 새로 산 옷을 보여드렸다. 뭐 있죠? 드렸다는 어디 누구를 미시면 돼요? 드리다 전부 다 쳐야지. 이렇게 합시다. 드리다. 그 다음에는요. 뭐 있냐? 아까 어때요? 할인 되셔서 산 옷이에요. 되시다 눈에 띄니까 이거 보면 또 이것도 해야 돼요. 얘도 해야 되고. 이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야. 내 말에 아빠께서 웃으시며 깨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었다. 하시죠? 그리고 웃으시 이것도 눈에 보면 헷갈리지만 이거 그냥 시하고 똑같아요. 받침이 있으면 이걸 쓰라는 얘기고 없으면 그냥 시를 쓰라는 얘기고 여기에 하시다 그 받침이 있으니까 의가 들어간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말씀은 어때요? 얘 높임이에요? 겸손이에요? 높임. 무조건 높임은 아니죠. 아버지 말씀이니까 이건 아빠 높인 건 맞는데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럼 높임이 아니라 낮춤, 겸손인 거지. 얘는 우리가 독특한 단어야. 둘 다 있어요. 높임도 있고 겸손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옷이 없는 귀하신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옷이 귀하다고 하시지 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 시. 또 분. 또 이때도 하시지 시. 또 시잖아. 귀하다는 그냥 그런 뜻이 있는 거고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뭐 있죠? 요거예요. 요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인데 뭐 빠진 게 있을지도 몰라. 분분이 이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설명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다 아는 말이야. 높임 표현이고요.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이고 대체를 높이면 대체 높임이고 상대를 높이고 낮추면 상대 높임이라고 뻔한 얘기야. 그러면 세 개잖아요. 이거 둘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묶을 수 있죠? 뭐하고 뭐를 묶을 수 있지? 주체 객체랑 상대 주체 높임이랑
객체 높임을 한 뭉치로 묶어놓고 상대 높임이 따로 있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다르지? 본문에서 찾아. 근데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찾아봐요. 뭐가 결정적인 차이점 같아요? 문장에서 누구를 높이는 말고 상는 부분 낮출 수도 있어. 말고 이따 얘기해야 되고 지금 아직은 얘와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본문에 무슨 단어 써있죠? 서술 말고 말고 청자요. 상대 높임은 청자야 청자. 그 주체하고 객체는요? 그런 건 안 써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상대 높임은 대화예요. 대화 상황이야. 근데 그건 아닌 거지. 일반적으로 주체나 객체는 상대 높임 그 대화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얘네들은 주로 문장 내에서 따지면 되고 얘는 대화입니다. 대화다 보니 화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점 또 하나 보이죠? 이것도 있어요. 상대 높임은 높이는 것도 높임법이고 낮추는 것도 높임법이야. 헷갈리면 안 돼. 잠깐만 217쪽에 먼저 볼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다시 와서 들어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사실 215쪽을 보면 이게 뭐예요? 주체가 뭐죠? 서술의 주체 그렇게 하면 헷갈리고 주어. 쉽게 갈 거면 주어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객체는 뭐지? 목적어.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니네가 워낙 목적어, 부사 이런 거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봐요. 주어도 아닌데 그 다음에 청자도 아니야. 근데 제3자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객체예요. 그렇게 따져도 돼. 똑같아. 관계없어요. 이따가 연습할 건데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주어는 분명히 아니야. 근데 상대도 아니야. 근데 사람이 또 나와. 객체야. 그렇게 찾아도 돼요. 217쪽을 이제 볼게요. 밑에 얘를 보라. 아까 했던 거 처음이야. 주체 높임법은 일반적으로는 선함할 어미 의시가 붙는다. 혹은 시가 붙는다. 그 다음에 조사, 깨서를 쓰기도 한다. 혹은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수어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체를 높일 때는 세 가지 방법이야. 다 알아요. 시를 넣거나 깨서를 넣거나 아니면 이런 좀 독특한 단어를 쓰거나. 객체 높이군요. 조사, 깨를 쓰거나 오시다 등의 여시다 등의 어휘를 사용한다. 이것들은 여기서 쓸 수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좋지는 않지만 상대 높이군요. 주로 뭘로 시작되죠? 주로 종결 표현이에요. 그 어휘 얘기하는 거야. 종결 어휘 같은 거. 그래서 정주와 격식을 차려 표현하는 격식체, 정관이고 격식을 덜 차려 표현하는 비격식체 나눌 수 있다. 되게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 개가 공적인 자리, 이건 사적인 자리. 그렇게 봐도 돼요. 격식은 공적인 자리, 비격식은 사적인 자리.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높아지는 거고요. 내려가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비격식체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높임이고 이게 낮춤인 거죠. 어느 게 제일 높아요? 사실 지금 제일 높죠. 제일 낮은 건 해락식이에요. 그 비격식에서는 헤어가 해체가 있고 해라하고 해는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두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이제 돌아갈 거냐면 214쪽을 봐봐. 이 표 왔다 갔다 하면서 봐. 214쪽을 보면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게 몇 번 나와요?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몇 번 나올까요? 해봐. 뭐 어렵냐? 쉬웠는데. 상대 높임은 뭐라 그랬죠? 대화네, 대화. 세 번? 대화가 몇 번 나와요? 두 번이요? 세 번은 세 번 아니야? 세 번.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위에 거 아까 초록 네모 친 거 이 할인 되십니다 쪼개서 씁시다. 어떻게 쓸 거냐면 할인 왜
그 다음 요거잖아요. 이제 분석합시다. 요거 뭐죠?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주체 높이 할때 써먹는 거였잖아. 그러면 얘가 뭘 높이는 거예요? 아까 문장 봐봐. 이걸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이게 주체 높임인데 C를 보고 알 수 있잖아. 이 문장의 주어는 뭐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217쪽의 표를 봤더니 어떤 높임이에요? 기역이다. 217쪽에 표를 보고 얘기를 해야 C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비읍니다는 어떤 높임이에요? 하십시오. 가장 높이죠? 그럼 이거 누구 높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옷이 손님. 그래 손님 높이잖아. 그러니까 극존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분리 잘 해야 돼요. 얘는 옷 주체 높이, 이거는 상대 높이. 자, 그러면 요거는요. 아빠 어때요? 요거는 뭐예요? 비격식체. 그러니까 비격시체를 헤어치. 헤어치입니다. 아빠 높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산 옷이에요. 요것도 상대 높임이고요. 이것도 헤어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맨 밑에 아빠가 나한테 한 거는 뭐예요? 어떤 체예요? 옷이 엄청 귀하신 분인가 보다. 왔다 갔다 하랬어. 이 쪽에 니네 못 외워요. 이거는 어떤 체에 속해요? 엄청 귀하신 분인가 보다. 막 대답하면 안 돼요. 엄청 귀하신 분인가 보다. 이게 왜 헤라치죠? 이거 다 끝났잖아. 헤라치입니다. 헤라치. 여기 있잖아요. 다른다. 오다. 자, 그러면 약간 어색한 거 보이는 쓸 수 있다. 다른 아빠한테 뭐가 있죠? 이것이 비격시체를 썼죠. 아빠 어때요? 근데 아빠는 딸한테 격식체. 이게 격식체는 그 공적인지 아니냐 아니면 이게 격식 있는 걸 찾는 건데 만약에 이거 비격식으로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엄청 귀하신 분인 거 보다가 아니라 이게 210쪽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고아라고 해야 되죠. 고아라고 하거나 줄여서 과라고 해야 돼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몰라. 확실히 몰라요. 근데 추정을 해본 다음에 왜 그랬을까? 아빠는 여기서 딸이 이렇게 했잖아. 갑자기 아빠는 헤라치예요. 보다. 귀한 분이어서 옷이 귀한 분이어서 격식을 차린 게 아니야. 약간 비꼬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약간은 명확하진 않아요. 추정할 뿐이야. 요거 약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니가 갑자기 정색한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과서 되게 인상적인 거는 그림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딸이 한 세월씩이잖아. 안생각이 그 정도. 니가 이거 되게 낯익지 않냐? 진짜 낯익지 않냐? 그러세요? 정확히? 옷 망가졌다. 완전 똑같죠? 너 하나 입었어 오늘? 또 있네. 이걸 사고 만세까지 볼 정도로. 진짜 똑같지 않냐? 옆에 니네 여기도 이거 똑같이 있어. 고등학교 입학해가 세워서 좋아하는 건가? 자 이제 천천히 합시다. 요거 문제가 뭐예요? 옷이라고. 그러면 약간 질문 바꿔서 얘 착한 애예요? 싸가지 없는 애예요? 착하긴 하죠. 어떻게 알지? 근거는 얘가 착한 이유는 높이 뭐라 보고 했었어요? 일단 높이려고 노력은 했잖아. 높이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착한 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랑 이거죠? 얘가 싸가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왔어. 뭐라고 했냐? 그때는 물어봐야지. 이거는 말하지도 않고 나 불렀어요? 라고 하겠지. 착한 애는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이 교과서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구석구석 찾아봐. 이 선생님이 눈이 얼굴은 모니터잖아요. 눈만 얘 보고 있잖아. 땀 흘리잖아요. 그 화면에 뭐 있지? 아무것도 없죠. 아이패드. 그러고 한도는 구경이야. 게임은 아니야. 게임은 부분 다 밑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반에 얘기했던 누군가가 선생님 주식하다 걸린 거라고. 와 천재다. 그러니까 이게 그린 사람 그리고 이것도 컵 뒤집어놓은 거 보면 되게 디테일해요. 또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이 그림 석화가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거 난 어떻게 단장해서 잘 안 보이지만 요거 근데 요거 보인 것 같아요. 이거 마크겠지? 약간 그 얼굴 같죠? 아무리 확대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어. 아 이거 석화가 너무 특이해요. 뭐가 틀렸죠? 말 제시계 시간. 자, 이거 봐. 이게 이 문장의 서술어예요. 주어는요? 말씀.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에 학생, 선생님, 그럼 다 계시는데 이 사람들보다 말씀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있겠습니다. 이시계. 일단 원칙대로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왜냐면 말씀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 근데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싸가지 없으니까 유정 선생님이 그래도 어르신인데 간접을 높이죠. 어떻게 해요?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네, 해볼게요. 동생의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이게 서술어고요. 주어는요? 누가 가요? 동생. 이게 주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대화 아니고요. 주어를 높이면 아니죠. 근데 가만 봐. 이 문장에 봤더니 또 한 사람 있지? 할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가 돼요? 이게 대체가 돼요. 근데 할머니 끝에 를 붙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겁니다. 근데 요 말이 이런 어려울 수 있어서 주어 아니고요. 상대 아니고 누군가 있는데 그게 나보다 높으면 높여주는 게 대체 높일 겁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이거 대화일 건데 주어는 뭐예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내가 그러면 싸가지가 없으시잖아요. 제가. 생략됐죠? 근데 주어 생략하는 상황이 흔치 않아요. 언제지? 언제 생략할 수 있지? 명령문이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대화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가 돼요? 성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쓴 종결 표현 뭐죠? 어떤 체예요? 테라피스. 뭐요? 테라체요? 아 하십시오. 선생님 정말 고맙다. 뭐냐? 하십시오, 치죠. 자,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특별 표현을 연습하는 거야. 저기 동생이 온다. 저기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오세요? 할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한다는 시다. 근데 여기에 현재형 어딘 것 뿐이야. 오십니다. 하나원이 아버지께서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신다. 주무신다. 그러면 봐요. 요거는 안 돼요? 하나원이 넣어서 자신다 그러면 안 되나? 요 사이에 씨를 넣어서 자신다 그러면 안 되나? 왜 안 돼? 이미 주무신다라는 분포에 있어. 아니 있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 안 돼?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뭐야? 사실은 요거 쓰는 게 굉장히 생산적인 방법이야. 그냥 내가 용어원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미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특수어휘는 예외에 속하는 거라서 생산성은 없습니다. 이게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자다의 경우에는 대놓고 주무시다라는 게 있으니까 요걸 쓰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멍청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아마 외국인들이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쓰겠지. 그렇다고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좀 아쉬운 건 맞아요. 동생은 귀가 밝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시다. 밝으시다. 이거 넘어가지 뭐. 개체해봅시다. 여기 시야 없어요. 보람이가 수학 문제를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래서 객체 높이면요 다 특수어휘예요. 그냥 어휘. 근데 중세 때는 여기 객체도 어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 민재가 외삼촌을 왜요? 뵈러. 여기는 뵙다. 여기는 였다. 나는 어머니를 어떻게요? 무시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조심해야 되는데 오시다의 시는 선어머럼이 시하고 똑같은 건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이거랑 다른 거야. 근데 니네 이거 문제를 내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정신 없으면 얘도 왠지 헷갈리는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미쳐요. 그래서 이 오시다의 시도 똑같으니까 주무시다도 그래. 얘네가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시간에 쫓기고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착각하는 거야. 얘도 선어하면 착각한다고. 안 돼. 조심해야 돼. 자, 요거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직원이 승객에게 형님 유영한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라. 어디게 맞죠?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가 맞아요? 진짜? 앉아라는 틀려? 앉아라. 형님 유영한의 자리에 앉아라. 맞아요. 틀려요. 정확히 얘기해. 막 얘기하면 안 돼요. 틀리다고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지. 틀리진 않지. 그럼 이게 맞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위급상.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앉아라가 맞는 거야. 왜 맞을까? 그래야지 짧게 말을 말해야 잘해야 돼. 돼. 대충 얘기하지 말고 짧게 말해. 밑에 있는 217쪽의 표를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 세 글자니까 짧아서 뭐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닌데 높임표를 써보니까 왜 위급 상황은 이게 맞을까? 를 생각을 해봐야 돼. 명령이. 앉으십시오도 명령이야. 밑에 표를 봐봐. 하십시오체에서 명령이 어미가 뭐죠? 그래 하십시오. 하십시오가 앉으십시오 맞잖아. 명령이야 지금. 명령이에요. 자요. 남학생들 곧 군대 가겠지만 군대 가면 말투 뭐만 쓰라 그래요? 다가. 다 나갔다. 다 혹은 까인 거잖아. 다, 나, 까 세 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야. 다 혹은 까. 그리고 지휘관이 부하들한테는 어떤 말도 쓸 것 같아요? 나. 해라칩니다. 그러면 야, 군대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헤어졌으면 왜 안 되지? 족식이 없어서. 답은 주셨나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나? 이병이 병장한테 같이 갈까요? 이러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왜 안 될 것 같아요? 비역시. 아니 비교시체를 쓰면 왜 안 돼? 말이 편해져요. 군대에서는 족식을 갖춰야 해. 자기 직전에도? 화장실에서도? 대위님 휴지가 있나요? 그러면 안 돼. 몇 칸에서 자기 딱 떨어졌는데 기대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 왜 그럴까요? 상급자가 편해져. 편해지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죠? 위계와 내가 풀어줘요. 위계와 질서가 내가 풀어주면 안 무너져. 돼? 죽어요. 누가? 상급자가 갑자기 상급자가 죽습니다. 자, 군인의 의무는 극단적으로 하면 뭐일 것 같아요? 살인. 아니지. 내가 죽는 거야. 군인은 내가 죽는 게 목적이에요. 전쟁 나면. 내가 죽으면서 싸워서 맞서야지 우리 땅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휘관 입장에서 자기 부하들을 나가 싸워라 그러면 그걸 결국 죽으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정감 있는 자세로 말을 해. 나가 죽어요. 못해요. 친해지면 그 말 못합니다. 절대 그거야. 그래서 극단으로 가는 거야. 확실하게 너와 나는 다르다.
격식을 차려서 위계 질서를 명확히 하는 거거든요. 중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것만 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쓰는 거예요. 확실하게 위계를 따지는 거야. 2년, 3년 동안 머리를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달돼야 돼. 지휘관이 전혀 안 할 것 같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평상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익숙하게 하고 연습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세요. 왜 이렇게 해요? 일단 요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요. 손님이 있고 그다음에 승무원이 있는데 앉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더 극상이에요? 손님. 손님이겠지. 누가 가장 바닥이에요? 승무원. 승무원이겠죠. 앉으십시오 하니까. 근데 이게 평상시 관계 없는데 위험한 상황이야. 거기서 손님 앉으십시오 그럼 위급한 상황이지만 말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여전히 요 생각이 박혀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 근데 갑자기 승무원이 앉아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손님이 바닥이 되고 승무원이 꼭대기가 돼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다기보다는 그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꼭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거야. 때에 따라서는 학생이 어머니에게 엄마 여기를 보게 보세요. 어느 게 맞죠? 보세요. 그럼 왜 보게는 틀려요? 밑에 보게 어디지? 뭐에서 가죠? 보게 하겠지. 하겠지죠. 엄마 여기를 좀 보게.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엄마가 저보다 좀 높아요. 높은데? 근데 안 친해? 아니, 친하긴 한데 친하긴 한데. 격식을 차려야 돼. 영년. 그래? 니네가 나중에 한 40년 지나서 니네가 환갑이 됐고 어머니가 90살 되면 니 보게 쓰면 어떠냐? 안 되냐? 안 돼요. 왜 안 돼요?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맞아요. 때에 따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 약간 일부러. 자, 문제는요. 1번이에요. 유빈아, 이것을 정수에게 주어라. 8반 정수 아니고요. 학생 정수겠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주어라. 이다. 해볼까요? 하나만 골라. 주어라가 맞아. 주어라 맞으면 왼손, 주시어 맞으면 오른손. 하나 들어야 돼. 안 들면 자는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와, 늦게 듣는 놈보다 자는 놈들이야. 왼손이 주어라. 고민한다. 안 된다. 자는 건가? 무슨 소리야? 이게 전반적으로 깨웠는데 전반적으로 왼손이거든요. 자는 거야. 깼어? 이거 니네 주어라는 밑에서 어디에 붙게 주어라. 주어라. 명령이잖아. 주어라. 아이가 헤라치. 해라칩니다. 주시오는 하우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헤라치냐 하우츠인데 니네 한번 고민해봐. 내가 이거 할 때 꼭 시키거든요. 선생님들의 화법 분석하면 생각보다 재밌단 말이야. 할 일 없을 때. 주로 말투를 잘 보면 있어요. 니네 선생님은 주로 뭘 쓰시냐? 하십시오. 하십시오. 다섯 번 쓰는데 히로치. 다섯 번 써요. 이건 아니에요. 니네 선생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인 것 같아? 하십시오. 히로치. 히로치. 하십시오는 써봤자 몇 개 단어밖에 안 될 거야. 주로 요거일 거예요. 그러면 정수쌤은? 야. 해체. 니네 돌이켜봐. 니네가 학교 한 10년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어느 거예요? 몇 개? 헤라치. 헤라치. 니네 학교를 제일 많이 들은 건 요거나 요거나 요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거의 안 줘. 그리고 안 듣지만 요거는 가끔 몇 개 어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생각해보는 게 되게 많은데 학교 요 수업은 격식이에요? 비격식이에요? 격식. 학교의 수업은 공적인 자리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써야 돼요? 격식. 격식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딱 한 번짜리 수업이라면 이걸 쓰겠지만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이거만 쓰면 너무 딱딱하니까 밑에 걸 섞어 쓰는 것 뿐이야. 왜 웃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카메라 안 가니까요. 이대로만 아는 거야지. 그럼 생각해봐. 자, 이 주어라 주시어의 차이는 뭐일까요? 이 밑에 표를 봤잖아. 주어라와 주시어의 차이. 아까 몇 개 얘기했어. 승무원 얘기하고 군인들 얘기하고. 로딩 정도 차이. 주어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거야? 자신이 마음. 높아요.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니네가 나를 좋아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주시온 상대방을 믿어요. 여기 상대방이 누군데요? 이빈이. 박세이겠지. 있네요. 달라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게 공적인 자리라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공적인 자리면 이게 맞는 거야. 얘네가 우리의 부하는 아니야. 우리 미래 질서가 있는 건 아니야. 상황이 좀 다른 뿐이고. 공적인 자리라면 이게 맞죠. 사적인 자리면 뭐가 맞아요? 사적인 자리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해체. 그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좀 줘. 그래, 유빈이에게 정수에게 줘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잘못된 표현이다. 근데 체육생은 요거를 쓰시는 이유가 뭐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교실인 거고 일반적으로 체육은 체육관. 운동장이나 체육관 그러면 위험 요소도 꽤 많고 니네 이게 위험할 데 없어요. 앉아있으니까. 근데 체육은 위험 요소가 좀 많죠. 그러니까 확실히 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쓰는 거야. 달라. 과목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니네 한번 돌이켜봐. 니네 특히 중학교 다닐 때 요거 한 번도 못 들었나? 하객체 쓰시는 분 못 들었나? 들었어요. 그 쓰시는 분들 연배가 나이대가 대체로 어떻게 돼요? 높아요. 좀 높죠. 내가 볼 때 내 중에 어느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수업 상황에서는 하겠지. 아니, 하거나 하기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학교 국민들은 뭘 쓰실 것 같아요? 하게. 하겠지를 써요. 왜냐? 사람 계획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이거 섞어 쓰고요. 요거랑 요거를 쓰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가끔은 얘도 섞어 쓰는 거야. 근데 가끔 요거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이십니다. 여기 앉으실까요? 오십시오. 어때요? 친밀감이 없어요. 좀 너무 그렇죠? 요거는 잘 안 쓴다는 거. 자, 하나 더. 얘만 왜 바로 쳐져 있죠? 생각해봤나? 안 해봤지? 왜 얘만 바로 쳐져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요. 10CO에 비읍이 없어서. 아니지, 있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활용해봐요. 가, 시다 하면 돼. 이게 맞는 거야. 문제가 뭘까요? 요. 아니 이거는 이게 이상하니까 이거 쓰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바로 치고 뿐이에요. 왜 가십시다 안 쓸까? 사실은 하십시오는 가장 높이는 거야. 근데 가장 높이는데 명령과 첨유 자체가 이상해요. 근데 첨유는 더 이상한 게 첨유가 뭐죠? 요청.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가십시다 그러면 누구도 올라가요? 나도 올라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가십시다 하면 자 가십시다 나도 높이는 거냐? 나를 높이면서 또 하십시오가 이상하니까 여기 있고 상대방만 높이자 그래서 가시지어를 썼는데 이게 이런 패턴하고 안 맞죠? 그래서 괄호 친 겁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독특한 개념인 거야. 자 넘어갑시다. 오늘 문제는 없고. 자 요거 이거 쉬워요. 어떻게 오세요? 너희 모두 과제로 할 차례에는 준비. 가라. 선생님 넘어가고요.
선이요. 아니 이건 네가 직접 선생님께 여쭤. 줘봐. 고마워. 그렇죠? 자 이거 세 개하고 오늘 끝냅시다. 요거는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이 다 예쁘시네요. 강아지를 물리고 있어요. 이게 서술어. 얘가 주어. 그러면 강아지를 못했다. 문제 있나? 왜 문제 있지? 왜 틀렸지 이거? 안 틀렸어요. 이거 안 틀렸죠. 강아지 높이면 안 되나 진짜. 선생님 때 강아지가 예쁘시네요. 높여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동물이. 동물을 높이면 안 돼? 강아지를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눕혀서 불러요. 왜요? 강아지 깨스님으로 눕혀서 부르고 있으니까 강아지도 눕혀야 합니다. 맞아요. 강아지 깨서 선생님, 이게 그냥 안 맞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예전에는 그냥 동물 취급이니까 근데 최근 트렌드는 이 선생님이 기르시는 강아지라면 이거 가족 아니냐? 그럼 얘도 나름대로 권리가 있다고 보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면 예쁘시다고 할 수도 있지. 이 강아지가 나이가 1일살이야. 말도 안 되지만 70년을 살았어. 그럼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보다 훨씬 많은데. 그럼 그래. 아니 니네가 17살이야. 이 강아지는 한 26년 살았어. 그런 강아지 많잖아요. 그럼 개가 아니라 개가 예쁘시네요. 이거 같은데? 아니 강아지 26년 살았으면 높일 수도 있지. 요새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색한 건 맞아요. 요거는 뭐가 문제죠? 아버지께서 지금 읽기 쉬고 계십니다. 틀려요? 맞아요? 잘 판단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요? 틀려요. 뭐?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생각하고 얘기하랬잖아요. 틀립니다. 맞긴 한데 어색해요. 좀 과하죠. 어떻게 보실까요? 읽고 계십니다. 둘 다 돼요. 읽고 계십니다도 되고 아니면 이거지만 읽으시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익숙하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할 건데 이거는 할 얘기가 좀 뭐가 이상하죠? 저희나 저희. 내가 틀렸다고 하자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얘는 틀렸나? 그래요? 잘못했어. 잘못된 게 틀렸다는 얘기잖아. 틀렸어 그럼? 좀 틀려. 띄어쓰기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왜 틀려? 생각해봐. 나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틀려요? 이거 틀렸다고 만드신 거 맞거든. 이거 교과서 쓰신 분이 이게 왜 틀렸지? 나라끼리는 되고 저희 니네가 나한테 소개할 때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어느 게 맞죠? 우리 학교. 저희 학교 틀려요? 니네가 나한테 틀릴 건 없어요. 또 하나 니네가 자기 소개하는데 저희 집, 우리 집 나한테 어느 게 맞죠? 저희 집. 여기 우리 집 그러면 좀 문제 커져? 저희와 우리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니네 한번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봐. 저희는 저희와 우리의 상대방을 차이를 포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고 저희는 저희.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게 저희가 어느 게 우리고? 위가 저희. 위. 아래가 우리. 아래가 우리 위에가 저. 니네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떤 거예요?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이 학교 구성원이 아닌 거고 니네가 나한테 우리 학교라고 그러면 나도 구성원인 거고 나는 어느 걸 선호할 것 같아요? 우리 우리 학교. 난 이게 좋아요. 어떻게 쉽지 않아. 니네는 자퇴도 전학가도 생활기록부에 김포에도 박혀 있습니다. 나는 그만두고 이력서 안 낼 때 그거 안 쓰면 없어요. 난 나의 학교가 아니야 여기는. 난 니네하고 이렇게 쉽지가 않아. 니네 나는 나. 자 요거는요. 니네가 만약에 나한테 소개해도 우리 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가족이에요. 큰일 나요. 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싸가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야. 절대 니네가 나한테 소개할 때는 우리 집 그러면 안 돼. 모르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상대가 외국인 한국인이라면 그럼 문제가 되죠. 왜?
같은 한국인이면 그래, 포함시켜야 돼. 니네가 나한테 저희 나라 부르면 나는 외국인 취급하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상대가 외국인이면 한국말 되게 잘하는 외국인이면 틀릴 거 없어요. 자, 근데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니네가 비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죠? 실상에 꼭 한번 할 수 있죠. 외국인이 저희한테 말할 수 있어. 아니 니네가 말하는 거라고 쳐. 격식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어떤 거 쓰냐? 사십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고 뭔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말하는 사람이 아까 봤던 걔야. 그러면 또 봐. 이렇게 얘가 얘기했잖아. 친구가 야 오시라고 아니라 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집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냐? 멍청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굳이 이런 거 집어줄 필요 없어요. 얘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인간이라면 아니 이런 건 안 했을 겁니다. 만약